내가 지금 잠이 안 온다, 지금 회사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고개만 돌려도 막 비트코인 아른거리고 평단가 아른거리고 막 그러고 있다. 투자에서 공포를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포는 나약함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에요. 이 유한한 자산이 조금씩 손바뀜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가서 결과가 달라지는 건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발이 젖지 않고 개울물을 건널 수는 없다.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올해 초부터 좀 반등하면서 다시 기대를 가지셨던 분들 지금 꽤 힘드실 것 같아서 영상을 올립니다. 화면이 따로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왜 더 힘들까요? 지금 투자자들의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멘탈이 흔들린 거예요. 권투에서 내 펀치에 힘을 실었는데 약간 좀 카운터를 맞은 느낌? 이게 그냥 떨어진 게 아니에요. 작년에 사상 최고치까지 찍었었고 연말부터 연초까지 작년에 40% 이상 빠졌는데 올해 2월부터 다시 스멀스멀 가격이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많은 분들이 다시 기대를 가지셨을 거예요. 이번에 진짜 가는 건가? 드디어 반등이다, 뭐 이렇게. 그런데 그 기대가 쌓인 시점에 또 한 번 이렇게 크게 좀 빠졌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더 물량을 실었는데 반대 방향에서 한 방 맞은 거, 그러니까 이게 더 아프고 더 우리가 휘청거리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빠지면 두려움이 생기죠. 지금 내 멘탈이 이렇게 흔들리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파충류의 뇌라고 불리는 영역이 있어요. 뇌관과 번영계 쪽이라고 하거든요. 이성적인 판단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해요. 위험 신호가 오면 먼저 심장이 막 빨라지고 잠이 안 오고 그 다음에야 우리 머리로 이게 맞는 반응인가를 따져보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무서운 게 우리 몸이 여기서 조심해야 돼 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본능 덕분에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우리에게 두려움이란 게 없다면 발을 잘못 디딘 순간 그냥 우리 목숨은 거기서 끝이잖아요. 하는 순간 그냥 내 인생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방어 기제가 바로 두려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본능에 가까운 거고 이 두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조심조심 하는 게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거죠. 투자에서 공포를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포는 나약함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에요. 문제는 그 본능이 투자 시장에서는 때때로 틀린 판단을 유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멘탈 잡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영원히 상승하는 자산은 없습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영원히 추락하는 자산도 없어요. 수천 년간 자산만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거주라는 가치가 있는 거고요. 금은 교환의 가치, 구매력을 유지하는 가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자산들은 가격이 영원히 추락하지 않아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이 2만 달러 밑으로 내려갔을 때도 폭락이라고 난리 났던 그때에도 지금 이 가격은 그때 기준으로 보면 몇 배예요.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변동성은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변동성이 싫은데 변동성이 심한 자산을 가지고 가는 건 정신건강에 이롭지 않죠. 투자는 나에게 맞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반대로 그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자산은 기회를 줍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요. AI한테 너 가장 갖고 싶은 자산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요, 단연 비트코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금은 희소성은 있지만 새로 채굴되고 보관이 물리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국가와 법 시스템에 종속되고 주식은 기업 실적과 경영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채권은 발행 주체가 망하면 끝난다는 거고요. 반면에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수학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어떤 국가도 임의로 더 찍어낼 수 없고 몰수나 동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유일한 자산이라고 N은 생각하고 있네요. 인터넷에 존재하는 한 국경도 없이 이동도 가능하고요. 다만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장기 보유가 가능한 여유 자금으로 라는 조건이 붙는데요. 단기 변동성은 너무 심하니까 AI도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수록 하방 경직성은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스프링을 눌러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쉽게 눌리는데 더 누르려고 하면 점점 더 큰 힘이 필요해요. 시장도 똑같아요. 가격이 내려갈수록 그 가격에서 사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버텨내는 수요가 쌓이면서 더 이상 누르기 어려운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100달러짜리 주식이 있어요. 이 주식의 가격이 내려가면 팔려는 사람들은 얼른 팔겠죠. 그러면 나 이거 90달러에 팔래, 80달러에 팔래,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갈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팔 사람들이 다 팔고 나면 예를 들어서 뭐 50달러가 됐어요. 그러면 그 가격 밑으로는 안 팔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100달러 하던 게 50달러까지 내려가서 반토막이 났는데 안 팔면 이 사람들은 절대 안 판다고 봐도 되거든요. 실제로 안 팔고, 그러면 시장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 팔려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 가격에 팔려는 사람들이. 가격이 50달러라는 얘기는 매도를 걸어놓은 사람과 매수를 한 사람이 체결 가격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50달러에 팔려고 내놓는 거를 50달러에 사야지 50달러라는 체결 가격이 주식창에 뜰 텐데 50달러에 팔려는 사람이 없다. 살려는 사람이 나 51달러에 살래 걸어놓잖아요. 팔려는 사람이 생긴다. 그러면 체결 가격이 51달러가 되는 거예요. 팔려는 사람과 살려는 사람의 욕구가 맞아 떨어지는 게 가격이고요. 그게 팔려는 사람이 없는 순간부터 살려는 사람이 더 높은 가격을 부르게 되고 그러면 다시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냐? 51달러에 팔려는 사람이 있었다면 51달러가 체결 가격이 되는 거고 51달러에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52달러, 53달러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살려는 사람이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거죠. 안 팔려고 했지만 가격이 한 60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팔래? 그러면 체결 가격이 60달러가 되는 거예요. 50달러부터 60달러까지 체결 가격이 없었는데 갑자기 60달러에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서로 거래를 하게 되면 50달러가 마지막 거래가였던 주식이 60달러로 팍 튀는 거예요. 갑자기 주식 가격이 팍 튀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튀는 거거든요. 매도할 사람들이 다 매도를 하고 나면요 가격이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팔 사람들은 다 팔고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비트코인이 가치 있는 자산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이 가격에 살려고 하겠죠. 왜냐면 더 이상 가격이 안 내려가니까. 그렇게 해서 가격은 다시 올라가게 돼요. 이게 모든 자산이 똑같습니다. 부동산도 그렇고요. 주식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가격이 내려갈수록 그 가격에 살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버텨내는 수요가 쌓이면서 더 이상 누르기 어려운 구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숏을 치는 사람도 더 이상 치기 어려운 구간까지 칠 수는 없게 돼요. 누르는데도 한계가 있고 점점 더 큰 힘이 필요하다는 거. 제가 단톡방 몇 곳 가입해 있거든요. 여기 가면 정말 생생한 라이브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심리를 실시간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인간지표, 수치를 확인하는 이런 장소 같은 건데요. 요즘 분위기가 조금 이제 살벌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볼멘 소리였거든요. 왜 이렇게 안 오르지? 오를 때가 됐는데 언제 오르냐? 막 이랬거든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예민해지면서 뭐 폭락 얘기 나오고 지금은 이제 조금씩 곡소리로 변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바닥이 언제인지 아세요? 이 비명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때입니다. 우리 놀이기구 타면 웬만큼 무서우면 하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 비명소리도 안 나올 때 있잖아. 진짜 무서울 때 막 내 심장 쪼그라드는 것 같을 때 그 침묵의 시기가 오히려 진짜 상승을 위한 준비 기간인 거예요.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조급한 사람에게서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로 돈을 이전하는 장치다. 비트코인도 다르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도 조급한 사람들 손에서 여유 있는 사람들 손으로 이 유한한 자산이 조금씩 손바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싸게 나온 비트코인을 저는 사고 있습니다. 그럼 1억 원 벽이 깨졌다고 난리인데 생각해보면 뭐 2천만 원, 4천만 원 할 때 비트코인 싸다고 느꼈던 사람이 얼마나 됐나. 결국 저점은 계속 높아져 왔고 앞으로도 그게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화 가치가 점점 하락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는 주로 나스닥과 반도체 주식에 투자해왔는데요. 꽤 많이 오른 종목들 일부를 조금 팔아서 비트코인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오는 걸 보면서 사람들 심리가 무너지고 있구나를 느꼈거든요. 비트코인 레버리지 ETF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물은 업비트와 바이낸스를 이용해서 계속 매입만 하고 비트코인 ETF를 이용해서 장기 계좌와 단기 계좌를 몇 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반등이 나오면 단기 계좌에서 이익이 나니까 팔면 되고요. 장기 계좌에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이것대로 좋고 다만 저도 아직 대량 매수는 안 하고 있어요. 그 비명소리가 잦아들 때쯤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쯤 때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억소리도 안 나올 만큼 더 빠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순간을 위해서 실탄은 남겨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엔 많이 물리신 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손실이 많이 나 있는 분들을 위해 좀 더 구체적인 딜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내가 지금 잠이 안 온다. 지금 회사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고개만 돌려도 막 비트코인 아른거리고 평단가 아른거리고 막 그러고 있다. 그러면 소량이라도 팔아보세요. 전부 손절하라는 게 아니고 아주 소량만 현금화를 해도 심리적으로 달라집니다. 이 터질 것 같은 마음에 아주 작은 바람구멍 하나를 만들어준 거예요. 숨통이 트이면 그 다음 판단이 더 냉정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해보셨다면 한번 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현금이 있다면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 보세요. 이건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방법인데 기존 계좌는 그냥 놔두시고요. 새 계좌를 하나 열어서 지금처럼 많이 빠진 구간에서 조금씩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후에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든 일시적 반등이 나오든 올라오는 구간이 오면 그 새로 만든 계좌에 수익이 났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매도하세요. 그리고 매도해서 익절한 금액만큼 기존 계좌에서 같은 금액을 손실 처리하세요. 예를 들어서 원래 처음에 놔뒀던 계좌에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나 있어요. 자, 근데 나에게는 현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계좌에서 비트코인을 분할 매수했어요. 한 200만 원 정도를 분할 매수했는데 10%의 수익이 났어요. 그거를 매도하세요. 그러면 20만 원의 수익이 난 거죠. 그럼 기존 계좌에 매도를 해서 손실 확정을 해서요. 마이너스 20만 원어치만큼 손실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수익이 났기 때문에 내가 매도를 하고 나서 내 손에 있는 돈은 220만 원이 돼요. 그쵸? 그리고 내가 기존 계좌에서 20만 원어치만큼 손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손실 처리한 마이너스 20만 원과 투자가 되어 있던 그 마이너스 20만 원에 대한 원금 있잖아요. 그게 회수가 됩니다. 그러면 나는 220만 원 플러스 기존 계좌에서 회수한 원금까지 가지고 현금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현금을 또다시 하락장이 오면 다시 투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이 조금이라도 나면 다시 파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난 거를 손실과 옵셋, 그러니까 상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현금을 조금씩 비축을 해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버틸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왜냐면 나한테 현금이 더 생겼잖아요. 현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든든한 마음이 생겨요. 왜냐?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카드가 하나 더 생긴 것과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새 계좌에서 수익이 난 금액이 기존 계좌 손절 금액과 같아지는 거고요. 현금은 확보되고 실질 손실은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저도 이 방식으로 계좌를 7개까지 운영해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이션 났을 때 저 TQQQ 계좌 분할 매수 했는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아무리 매수를 해도 평단가가 안 떨어져요. 자, 그거는 제가 나중에 레버리지 운영을 하는 방법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덩치가 너무 커지면 계속 물을 타도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때마다 계좌를 새로 팠어요. 그래서 7개까지 계좌를 파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조금씩 제가 이렇게 사 모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반등했을 때 꽤 큰 수익으로 돌아와요. 단 주의할 점이 있어요. 새 계좌에서 매수한 이후에 가격이 더 빠지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은 반드시 감안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한테는 고려해볼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 만기가 없는 돈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면 사실 그렇게 조바심 낼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언젠가 상승할 거니까. 하지만 그래도 너무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 한다면 그건 지금 투자금 비중이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억지로 버티기보단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반드시 오거든요. 그때 조금씩 덜어내면 그래도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찍어 누르는 기간이 온다는 건 어두운 터널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이게 3개월일지 6개월일지 1년일지는 모릅니다. 그 모멘텀이 반감기가 되었던 미국 법안이 되었던 저는 항상 좋은 쪽을 보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 나쁜 쪽을 보려고 하면 진정한 비평가는 될 수 있지만 성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쪽을 보려고 했을 때 내가 승부도 걸어보고 나의 마인드셋이라던가 생각의 방향이 항상 긍정적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1년이 길어 보이지만 내 화폐를 진짜 가치 있는 자산으로 바꾸는 데 드는 시간이라고 생각해보면 그리 긴 시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1년이 안 걸릴 수도 있겠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호가창에 눈 못 대고 숫자 하나하나에 반응하다 보면 나중에 돌아봤을 때 나도 모르는 의사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지금은 의지를 써서 나 자신을 다스려야 하는 시간이에요. 잠깐 휴대폰을 닫고 한번 주변을 산책해보세요. 좋아하는 취미 활동으로 머리를 식히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많이 내려왔다는 건 드디어 다른 사람들과 반대로 행동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디가 바닥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 바닥이 다져지고 상승 구간은 옵니다. 그때 가서 결과가 달라지는 건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매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가격과 가치의 괴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내 반응이 일반 투자자들과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그걸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는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개수가 아직 부족하다고 느꼈던 저한테는 지금 한 개라도 더 사는 게 중요합니다. 멘탈이 흔들리는 지금 혼자 버티지 마시고 제 영상 보시면서 멘탈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변에 요즘 비트코인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말로 위로하기 어려울 때 영상 하나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장 흐름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제 시각을 계속 나눠드릴 예정인데요.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가장 필요한 건 빠른 정보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관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그 관점을 제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각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딸의 2학기 중간방학을 맞이해서 일주일 정도 쿠알라룸푸르에 여행을 왔습니다. 원래는 호텔 안에서 좀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딸이 몸이 좀 안 좋아서 호텔에 하루 종일 계속 누워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제일 위층에 있는 그 풀에서 페트로나스 타워 보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요즘 떨어진 비트코인 가격 때문에 속상하실 텐데 여러분의 멘탈을 좀 잡는데 이 야경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여행이 저에게 이렇게 필요한 여행이 될지는 몰랐어요. 왜냐면 3개월 전에 호텔 예약할 때는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지 몰랐거든요. 근데 딱 여행 갈 시기가 되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뭐 마이너스가 많이 찍혀있는 상황인데 그런 말 있잖아요. 발이 젖지 않고 개울물을 건널 수는 없다. 투자하면서 당연히 하락장이 있죠. 발이 젖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단 아래로 내려가야 더 싸게 좋은 자산 모을 수 있으니까